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앨런입니다. 오늘은 라이카 디룩스 8 야간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photos and the memories will never be enough. But if I could walk those streets today, would you still feel so far away? Do you remember when I died? Stepped on that airplane and let it take me from your side on the last day. 그간 제가 라이카 디룩스 8을 정말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디룩스 8은 처음 구매했을 때는 일단 지난 영상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에 끌려서 구매하고, 사실은 마이크로 포 서드라는 센서, 저는 사실 풀 프레임을 주로 가지고 있고 또 중형 카메라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APS-C 사이즈도 센서 사이즈에 따라서 화질 저하가 어느 정도 좀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특히 야간 촬영을 할 때는 물리적인 센서 사이즈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녀석은 정말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센서 사이즈가 APS-C 사이즈보다 더 작은데 야간에 그리 쓸모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사실 찍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언젠가, 그리고 야간에 아쉬운 대로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기대했던 바 그대로 약간 노이즈가 좀 과다하게 낀다거나 또는 디테일 표현이 너무 뭉개져서 표현이 되는 등 좀 기대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얘는 야간에 사용하기엔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혹시 얘도 라이카 M11 같은 경우에 안부에 대한 그런 부분의 복원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어느 정도 복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역시 이제 센서의 사이즈라든지 펌웨어의 차이도 있겠죠. 그리고 두 개의 카메라에는 엄연한 스펙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라이카 M11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1스탑,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2스탑까지 안부가 완벽히 복원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복원된다는 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찍어 봤더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쁘지 않은 거에서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요, 재미삼아 실험해 본 거에서 그친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죠. 라이카 M11 같은 경우에 손떨림 방지가 없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30분의 1초 정도만 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이렇게 잡고 촬영을 해야 되고, 그거보다 셔터 스피드가 더 떨어지면 진짜 제대로 마음 먹고 찍지 않으면 15분의 1초에도 절반 이상의 확률로 아마 손떨림이 된 그런 실패한 사진을 얻기 십상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진은 거의 실패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바디에는 손떨림 방지가 없지만 이 렌즈에는 광학식 손떨림 방지 스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죠. 어디까지 얘가 손떨림 방지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랬더니 놀랍게도 15분의 1초까지 안정적으로 손떨림 없이 깨끗한 사진을 찍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야간에도 쓸모가 많아지죠.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15분의 1초로 찍은 사진들을 보고 야간 이 라이카 디룩스 8에 대한 야간 사진의 품질에 대해서 신뢰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녀석을 데리고 다니면서 좀 사진을 찍어 보니까 하나 더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요. 얘가 라이카 M11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주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걔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노이즈 레벨이 ISO 6400까지 올리더라도 상용으로 사용할 사진이 아니라면 상당히 그래도 쓸만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도 얘는 마이너스 3스타까지 언더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를 6400까지 저는 올릴 일은 거의 없고 거의 1600 정도, 맥스로 160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 올려도 깨끗한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3200으로 올려도 사실 더 올려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올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더 깨끗한 그런 상황 1600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야간에 촬영할 때 맥스를 저는 1600으로 걸어 놓고 사용합니다. 근데 얘는 야간에 촬영할 때 맥스를 800으로 걸어 놓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험적으로 해보니까 1600은 노이즈가 좀 강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보이는 거 자체는 저는 크게 거슬리지 않는데 디테일 표현이 많이 뭉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찍는다고 하면 이런 경계면 아니면 피부 이런 부분이 너무 뭉개져서 확대하지 않더라도 이 사진이 좀 디테일이 떨어져 보이는데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조금 사진 찍기 싫어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라이카 디룩스 8은 ISO 맥스 800으로 해놓고 사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 더 도우미가 있죠. 요 녀석을 사용해서 얘를 이렇게 딱 마운트 한 다음에 이제 플래시를 온 한 상태에서 사용하면은 이 카메라가 상당히 천하무적이 됩니다. 인물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또는 일반적인 풍경 사진을 찍을 때도 이 플래시를 조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터지거든요. 조그만 녀석임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광량도 상당히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활용해서 찍은 사진들을 좀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이 상태로 갖고 다니다가 플래시를 오프한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오늘 사용하기만 하면 플래시가 자동으로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 구성으로 저는 라이카 디룩스 8을 야간에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건데요. 라이카 디룩스 8을 이것만 조금 더 조심하면, 그러니까 야간에 이런 세팅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라이카 디룩스 8도 상당히 깨끗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는 사람을 좀 제가 확대해 봐도 이 사람의 디테일이 전혀 뭉개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상황은 상점에 조명이 있고 골목에는 가로등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조명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ISO 1600 이상으로 찍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디룩스 8으로 제가 야간에 설정한 상태로 촬영을 했을 때는 바로 이런 상태의 결과까지 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라이카 디룩스 8을 만약에 구매했다면 이런 또 결과를 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제 멤버십 영상으로 라이카 디룩스 8 야간에 촬영하는 법이라는 기술적인 그런 어떤 세팅 방법, 그다음 촬영 기법,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라이카 디룩스 8 야간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